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 하자죠. 행정행위 하자. 행위의 하자. 하자라는 말은 뭐를 하자라고 했어요. 하자라는 말이 흠이라는 말이죠. 허물.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그런데 이 하자라는 것은 행정행위라는 건 뭐예요? 공권력 행사. 정부의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가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다는 의미는 위법하다는 거예요. 위법. 공권력 행사가 뭐 허가, 특허, 뭐 인가 이런 공권력 행사가 위법성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행위 하자. 위법성. 위법성 또는 한목적성에서 부당하죠. 위법성 판단 부당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행정행위 하자 중에 무효. 행정행위 무효와 이제 교재에 나오는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의 구별. 왜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시간에서. 그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불가쟁력, 하자의 승계, 그 다음에 치유와 전환, 대항 가능성, 그 다음에 행정법상 쟁송, 성결 문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앞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무효는 무효 확인 소송, 취소는 취소 소송으로 행정소송의 유형도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행정행위 무효라는 건 행정행위가 성립하였으나 뭐라고? 그 하자가 뭐라 그랬어요?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허가, 특허, 인가, 대리 이러는 처분, 행정행위가 처분이라고 그랬죠. 처분이 있었으나 그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걸 갖다 행정행위 무효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행정행위 무효라고 부른다. 그래서 행정행위의 하자, 어떤 게 무효이냐, 어떤 게 취소 사유에 해당되냐, 이 최종 판단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어떤 행정행위의 처분의 위법성이 무효 사유인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지 최종 판단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법원이 한다 그래요. 법원. 그래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게 무효 사유다, 취소 사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것은 지금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를 보면 학설과 판례는 중대 명백설이에요. 명백설. 이게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 다수설의 입장이 중대 명백설이에요. 중대성과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면 중대성이 있어야 되겠다. 중대성이라는 것은 내용상 중대한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형상, 형식상, 그 다음에 명백해야 된다. 명백성. 이 예형상 명백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판례요. 판례 입장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굉장히 위법성의 개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냥 중대하다. 내용만 중대하면 되느냐? 그게 무효냐? 예형상 명백하면 그게 무효냐?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좁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학설에는 중대성설, 내용상 중대성설, 뭐 명백성설, 그다음
명백성 보충설 뭐 이런 게 보충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떻든 명백성 보충설보다는 이게 더 위법성이 더 큰 중대하고 명백한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질문할 거예요. 여기 명백성 보충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읽어보면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의 중대성은 항상 그 요건이 되지만 중대성은 항상 요건이 되고 명백성 보충설은 그 다음에 명백성은 뭐라고? 항상 요구되는 건 아니고 행정의 법적 안전성이나 신뢰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명백성 보충설이죠.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뭐라 그랬어요? 중대 명백설이다. 그럼 중대하다는 게 뭐고 명백하다는 게 뭐냐? 이거 뭐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쉽지 않죠, 그죠? 자, 중대성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체납 처분한다. 체납 처분. 세금을 안 냈어. 체납 처분해. 납세. 체납자의 재산을 갖다 강제 집행을 해놨는데 아니 제3자는 누구예요? 친구의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데 친구의 오토바이를 갖다가 그 압류를 해가지고 처분을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갑에게 체납 처분 세금을 안 내 지방세를 안 내서 체납 처분했는데 친구인 을의 오토바이를 갖다가 압류한다. 어때요? 아니, 가능한 게 이게? 가능하잖아. 무효단 말이에요. 중대. 내용이, 체납 처분이라는 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그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아니, 뭐, 제3자의 친구의 오토바이 잠깐 갖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 팔아서 갚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대성이라는 게 내용이 중대하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거요. 공무원이 그거 구존재지. 자, 예를 들면 공무원이 예를 들면 교사가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선거가 나올 수 있어. 교사가 교육감을 나와요. 교육감 나와서 당선이 되면 그 교사가 국공립학교 교사가 교육감 나와서 당선이 되면 당선이 그날 되는 날 즉시 직권 자동적으로 면직이 돼. 교사에서 2중 직업을 갖고 있으면 면직이 돼 버린다고. 그런데 면직이 된 교사가 어떤 행정행위를 했다. 그 자체는 무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퇴직 인사발령이 났는데 그걸 인사발령 난 날짜가 아니고 벌써 퇴직 인사발령이 났어. 그걸 모르고 날짜를 모르고 한 2, 3일 지나서 결제를 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건 무효예요, 무효. 안 돼요, 그건. 물론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 있어요. 그걸 유효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내용상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중대하다는 거지, 이런 건. 이게 중대성이야. 무효야, 무효. 무효 사유에서 자세히 해요. 학설은 중대 명백설이다. 내용상 중대하고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하자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아주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 명백한 것은 애형상 명백하다는 거예요. 애형상의 거다. 자, 애형상 명백하다는 건 자 예를 들면 보자고. 어디에 보면은 판례를 보면은 그 판례 보세요. 판례를 보면 군산세관 있죠. 배가 들어오는 군산세관에서 관세 부과 들어오는 물품에다가 관세 부과는 군산세관장이 해야 돼. 군산세관장인 행정청이 관세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군산세관 출장소장이 관세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처분을 출장소장 이름으로 했다고. 그런데 보면은 내용상으로 법에 우리 그 출입국관리법에 세법관련법에 관세 부과는 군산세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세관
출장소장이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는 군산세관에 근무하는 군산세관 출장소장이 하니까 우리 A형적으로 보면 어때요? A형상으로는 이게 명백하지가 않아. 마치 군산세관장이 한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요. 군산세관 출장소장이 했는데도 군산세관에서 부과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관세 부과를. 그러니까 내용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내용상은 법에 의해서 내용상 문제가 법에 의해서 관세 구분하는 세관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출장소장이 부과를 해서 내용상으로는 위법성이 크지만 형식상 A형상으로 볼 때는 우리 눈에는 군산세관장이나 군산출장소장이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군산세관장하고 군산출장소장하고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뭐 다르긴 다른데 뭐 우리 눈에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A형상으로는 명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국민 눈에는. 그러면 이건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라는 거예요. 판례에서는 취소 사유가 된단 말이지. 무효가 아닌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런 의미야. 그럼 벌써 판례까지 다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 무효 사유부터 쭉 나가 볼게요. 무효라는 건 뭐냐? 그래서 행정행위 무효란 행정행위가 성립하였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내용상 중대하고 A형상 명백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건 A형상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고 이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이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결정된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일부 무효이면 그 부분만 무효로 되고, 자, 행정행위의 일부 무효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원리. 원칙은 뭐냐면 행정행위가 일부가 무효다. 일부는 무효이고 다른 일부는 유효하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다른 일부만 유효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무효인 원리라는 것은 이 일부 무효인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해서 행정청이 그것 없이는 행정행위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나여 그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이걸 갖다 일부 무효의 원리다. 원래 행정행위는 일부가 무효이고 다른 일부가 유효이면 다른 일부는 무효이고 다른 일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일부 무효인 유효한 부분이 아니고 일부 무효한 것이 아주 중요해. 그 행정행위를 아주 중요해서 그것이 없이는 행정행위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어떤다는 거예요?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게 일부 무효의 원리예요. 이거 뭐 법을 공부한 사람은 금방 민법에 나오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그대로 준용할 수 있어요. 자, 행위의 무효 사유. 이게 시험에는 그렇게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그래도 이걸 좀 검토해보고 나가야 되겠죠. 1. 주체에 대한 주체에 관한 하자. 하자는 위법성이라고 그랬죠. 하자.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하자, 절차에 관한 하자, 내용에 관한 하자. 이걸 이제 판례를 지금부터 검토해 보는 거예요. 시험엔 뭐 이렇게 간혹 뭐 지금 10년간 검토를 해보면 그렇게 이제 가끔 2016년 국가직구고 해갖고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이 내용을 쭉 검토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검토 방법은 주체에 관한 하자, 절차에 관한 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치지 말고 아예 이럴 거면 주체에 관한 하자, 절차에 관한 하자,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하자 이렇게 나눠서 내가 이제 다른 학원 강사 책 말고 나는 이걸 내 그 방식에 의해서
전부 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잘 이해가 가도록 구분해서 무효사유다,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다. 단순한 무효사유도 취소도 아니는 단순한 그냥 단순한 사실이다. 뭐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이제 집필이 돼 있는데 어느 여러분 교재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주체에 관한 사유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아닌 자.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가 무효지, 무효. 근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행정이 부존재할 때 사복을 입고 경찰관 사복을 입고 이러고 서가지고 돈 받는 거, 이거 사복 입고 경찰관 행사 사칭하는 거 부존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 아닌 공무원의 행위,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행위, 범죄 사실이 있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속이고 공무원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그 공무원 행위가 안 돼요. 자,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공무원의 행위. 물론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지만 선의 상대방을 위해 유한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이라 한다.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되기 전에 무슨 절도범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 공무원 결격 사유, 공과공무원법에 결격 사유가 됐어요. 근데 이걸 숨기고 한 30년을 근무했어. 그리고 30년을 근무하고 이제 나갈 때쯤 돼서 이게 발견이 됐어. 그럼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 행위를 전부 다 무효로 하면 지금까지 행위가 어떻게 되겠고 난리가 나는 거지. 신뢰보호 차원에서. 이럴 때는 그냥 공무원이 결격 사유가 있는 자의 행위라도 그게 유효하다고 인정해줘요. 이걸 갖다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과실로 임용 결격 사유를 밝혀내지 못해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자, 임용 당시에 지금 얘기한 대로 절도죄를 범한 범죄 사실이 있는 걸 본인 신고 안에서 밝혀내지도 못하고 지금이야 다 이제 범죄 사실 조회를 하니까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 안 해가지고 그걸 30년 후에 밝혀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임용 무효 사유다. 그래서 이 사람이 30년을 근무했지만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도 없고 퇴직급여에 의한 보장에 의한 퇴직급여도 청구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받은 월급은 그냥 인정을 해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자로서 행한 행위는 원칙상 무효이다.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표현 대리가 성립되어 유효할 때가 있다. 표현 대리, 민법에 나오는 거예요. 표현 대리.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람. 표현 대리. 자, 뭐 예를 들면 부부가 재산 거래를 하는데 남편의 도장을 가져와서 유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죠. 확인해 보지 않는 한 그런 경우. 자,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합의제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의결정수를 구성한 회의 또는 의결정수 미달 회의에서 결정된 행위는 무효이다.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다가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해야 그 다음 폐기물 이제 처리시설 입지결정 처분을 하는데 여기 요 선정위원회를 할 때 누구를 안 시켰느냐? 법에 나온 군수와
군수와 뭐를 한데 시키라 주민 대표 주민 대표가 선정한 누구라고? 선정 추천한 전문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데 군수와 주민 대표가 선정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다고 본다면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결격사유가 있는 걸 통과해서 폐기물 이런 위원회에 여기서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회를 통과해서 한 입지 결정 처분 이거는 무효다 그 말이지. 이거는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의 권한의 행위, 공무원의 이 권한의 행위, 공무원이 자기 권한의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무권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무권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된다.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 그거는 누가 결정한다? 법원이 결정한다. 예를 들면 체납 취득세 압류 처분 권한. 취득세를 체납했어요. 그래서 지방세 강제 집행을 들어가는데 압류 처분 권한은 누구한테 임했느냐? 도지사로부터 노교사한테 위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시장. 체납 취득세에 대한 압류 처분은 누가 하느냐?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장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압류 처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시장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런 것은 자신의 명의로 한 압류 처분은 원래 도지사가 권한을 시장한테 위임해서 시장이 구청장에는 내부임이라는 건 구청장이 압류를 하되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게 내부임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했단 말이야. 이런 것은 무효다 그 말이야. 무효. 그다음 판례에 나오는 것 중에 이거 뭐 특이한 판례인데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정보원 안기부죠. 지금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뭐라고? 의원 면직 처분. 의원 면직이라는 건 사표를 내는 거예요. 면직 처분. 나도 사표를 여러 번 내봤는데. 자, 의원 면직 처분은 뭐 쉬워요. 사표 내는 거 너무 쉬워. 어디 회사나 공무원이나 똑같어. 일신상 사정으로 자기 직급 직위 이름 쓰고 일신상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지 사직서예요. 사직서. 그래 그걸 내면 의원 그래 사직한다고 그래 사표 수리해. 이게 의원 면직 처분이. 그래 5급 이상 국가정보원에 대한 직원 의원 면직 처분은 원래 대통령이 5급 이상은 대통령이 해야 돼요. 대통령이 했는데 누가 했다는 거? 국가정보원장이 했다는 거. 국가정보원장이. 그런데 판례는 국가정보원장이 의원 면직 처분이기 때문에 재량성은 지금 현재 약간 재량성이 있죠. 확인행위이기 때문에 의원 면직 처분은.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이 했을 때도 무효는 아니고 요거는 취소 사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다.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2018년 지방직 9급에 났었네.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원 면직 처분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아닌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처리해야 되는데 국가정보원장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판례가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건가 볼까죠. 판례가 2005년 판례면 2005년 정권이 바뀌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특정직이라 사표 내려면 사표 내고 나가는데 맨 정권이 바뀌면 말 안 들으면 다 사표 내라고 나가라니까 공무원이 이제 그런 게 좀 어렵죠. 특정직 공무원이에요. 국가정보원은 또 직급도 공무원보다 훨씬 높고 월급도 좀 많이 받는데 신분 보장이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교육장의 뭐에 대한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볼게요. 교육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 모든 걸 관할을 하는데 교육감은 이걸 관할을 하는데 교육감이 직할로 관할하는 건 교육고등학교를 관할해요. 교육부 장관은 대학을 관할하고 교육법에 의해서 권한이 위임돼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관리 권한은 교육장한테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직권 면직은 안 넘어가 있었다고. 그래서 직권 면직 처분은 교육감이 해야 되는데 교육장이 직권 면직 처분을 했는데 하자가 중대하다. 법에 만드니까 하자는 중대하다. 하자는 중대하지만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 마치 교육감장한테 교사의 임용 권한이나 그다음 승진 권한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이 담당하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담당하는데 물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육장한테 위임을 줬어요. 그런데 하자는 분명히 중대해. 법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직권면직 처분은 안 남겨줘서 교육감이 갖고 있죠. 직권면직 처분은 안 남겨줘서 교육감이 갖고 있어요. 교육감이 갖고 있다고. 그런데 교육감 면직 처분한 게 무효냐? 법원이 보기에는 하자는 분명히 중대한데 명백하지 않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교육장이 뭔지 교육감이 뭔지 여러분 잘 알아요? 교육장 내 에피소드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 공부를 잘해서 교육장상을 학업 우수상을 탔는데 나는 최고로 교육감을 모르니까 교육장상을 탔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육감상을 탄 여학생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은 상이었었죠. 나는 그럼 2등상을 탄 거지. 그런데 초등학생도 모르고 여러분도 교육장, 교육감이 뭐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교육장인지 교육감인지 이 하자는 분명히 중대 법에 위반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 볼 때는 교육장이 교육감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 그죠?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이거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다. 무효 사유는 아니다.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 그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 판례. 자, 그 다음 판례도 이래요. 그 다음 판례도. 왜 이렇게 온도가 낮아서 기침이 이렇게 나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온도가. 체력 때문에 그런가? 아유.
겨울이라 이제 온도가 낮아서 그런데 옷을 하나 입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 시도지사는 뭐야? 자, 건설교통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금은 건설교통부 장관이죠. 장관 옛날 명칭이 그런데 여기는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 권한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법에 돼 있어요. 이 당시.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뭐였냐면 직행버스. 고속형은 고속도로 다니는 거고, 시외버스라도 직행은 뭐 고속도로를 거쳐 직행으로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버스는 뭐 국도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시도지사는 직행버스와 일반 버스를 이렇게 내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시도지사가 일반 A다. 갑이라는 업체에 직행 버스를 갖다 먼저 직행 시외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줬어요. 할 수 있죠. 직행 버스는 시도지사가 권하니까 시외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줘놓고 이걸 갖다가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 사업 면허로 변경시켰어. 변경시켰으니까 어때요? 권한이 없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행세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면허는 아니고 이거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위법하다. 취소 사유 된다. 취소. 법원에 의해서 취소 사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행정청의 의사의 결함이 있는 경우. 3. 행정청의 의사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 공무원들 갖다 접대해서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해놓고 사업 허가를 결제하라고 한다. 심신 상실 중의 행위가 될 수가 있죠.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착오로 인한 행위는 학계의 의견이 나눠진다. 단순한 오기나 오사는 행정행위 하자로 보지 아니하고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죠? 자, 형식에 관한 하자. 이 주체에 관한 거 했고, 이 이제 형식에 관한 하자. 형식에 관한 하자. 처분은 행정행위는 뭐로 한다 그랬어요? 문서로 한다. 문서에 의해 형식을 요하는 경우 문서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말로 했다. 그럼 무효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갖다가 말로 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전자문서로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요. 상대방이 전자문서로 이메일로 보내주고 전자문서로 해주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따라서 이걸 갖다 위반했을 경우는 뭐라고? 무효다.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하지 않은 경우 무효다. 그건 그다음에 법령의 문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기재사항까지 요구하는 경우에 기재사항을 결한 행위에는 그 사항이 중요 부분이면 무효가 된다. 이유 기재가 불충분하다면 취소 사유가 될 것이다. 문서의 경우
처분청의 기명날인이 결여한 행위 문서는 무효다. 허가증이든 특허증이든 확인증이든 인가증이든 정부 공문서에 대전광역시장 하고 이름 딱 도장이 딱 찍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절차에 관한 하자. 3. 절차에 관한 하자. 여기는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어요. 절차도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절차가 있고, 아주 그냥 위법성도 아닌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무효 사유, 절차에 관한 해주 중에 무효 사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새만금 사업, 새만금 방조제 만들면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속리산도 온천 개발할 때도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속리산에서 온천을 개발하면 그 물이 이쪽 충북에 있는 사람들, 안동시에서 개발하면 충북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에 주민들이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는 경우,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거치지 않는 경우 무효 사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잘 봐야 돼요. 과세관청이 뭐를 하느냐면 과세 예고 통지, 과세 예고 통지를 했어. 과세 예고 통지를 했어. 저기 상속세 10억을 내야 됩니다. 통지를 했어. 그 다음에 통지 후 과세 통지를 하니까 과세 적부 심사 청구, 과세 적부 심사 청구가 있었어. 청구. 세무서에서 과세 예고 통지를 가오니까 갑이 적부 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적부 심사 중에 있어. 심사 중에 있는데 과세관청이 과세를 그냥 적부 심사도 거치지도 않고 바로 과세를, 이게 10억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5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부과했는데 바로 과세 통지인 10억을 내라고 과세 부과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변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과세 처분은 무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죠?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과세 처분이 무효라면, 이 과세 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 부과를 위한 과세를 부과를 했어. 안 내니까 안 내면 터들어간다. 체납 처분한다. 체납 처분 들어와서 집 팔아서 10억 떼오려고 집을 갖다 경매에 붙인다. 이 체납 처분도 무효라는 게, 과세 부과가 무효면 체납 처분도 무효라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원리예요. 뭐 이유가 크게 없어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이나 사용이 금지된다. 그 다음에 취소 사유인 절차의 하자. 절차의 하자도 이런 경우는 무효 사유지만 그 외에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된다. 취소. 왜 취소와 무효를 구별해야 되는가?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소송의 형식도 달라지고 선결 문제도 달라지고 자, 그래서 이제 취소 사유, 절차에 관한 하자 중 두 번째로 취소 사유. 어떤 게 취소 사유냐? 최고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주민등록 말소 처분. 최고는 독촉이에요. 공고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주민등록 말소 처분, 한 주민등록 말소는 없애는 거예요. 말소 처분, 기록이 삭제되는 거예요. 공식적 기록에서 말소 처분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다. 위법성이 무효,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피고가 그 징수를 하여 이 사건 압류 처분에 이른 것으로 비록 독촉 절차 없이 압류 처분. 1, 2. 독촉 절차 없는 압류 처분. 압류 처분도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된다. 취소 사유. 법원에 취소 사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한 거와 유사하긴 한데 여기는 과세 예고 통지를 이미 한 거죠. 근데 요거는 틀려요. 이거 과세관청이 세 번째는 과세 예고 통지를 갖다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 하지 않음으로써 어때? 과세 예고 통지를 하니까 과세 부과하는 게 적부심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과세 처분을 한 경우 이것은 이건 취소사유다. 취소사유.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해놓고 과세 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15급 나왔길래 맞는가 통과했는데 심사 청구 결과도 나오기 전에 과세 부과를 해버렸어. 무효해. 근데 이거는 과세 예고 통지를 아예 안 해서 적부심 신청도 안 하고 그냥 과세 처분이 왔어. 그럼 취소 사유가 된다. 절차에 대한. 그 다음에 행정청이 사전 환경성 검토 여부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개발사업 승인. 개발사업 승인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제주도지사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대로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환경성 검토 없는 개발 사업 승인 처분. 없는 개발 사업 승인 처분. 그건 뭐라 그랬죠? 이거는 취소사유다. 취소사유. 무효가 아니라는 거. 무효 취소사유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뭐 그렇게 잘 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교통 영향 평가. 그 다음에 교통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 시행 변경인가? 거치지 않은 공사 시행 변경인가? 이것도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가 된다.
물어보기 어렵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건 2019년 지방직구급에 났어요. 그러니까 무효사유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와 판례에 나오는 게 과세관청이 과세이고 통지 후에 과세적부 심사까지 청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과세를 부과한 경우 얘는 지금 취소사유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이거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 학교 교문으로부터 50m는 절대 정화 구역, 200m는 상대 정화 구역. 그래서 절대 정화 구역 안에는 뭘 못하고 완전히 못하고 상대 구역 200m 내에서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심의위원회,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뭐 반란 지점이고 노래방이고 할 수 있어요. 심의가 어째서. 근데 이거 안 거치고 했다. 그럼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취소 사유. 법원에 의해서 취소 사유가 된다. 그냥 취소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토속 채취 허가 신청에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토속 채취 허가 시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거쳐서 토속 채취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거쳤다. 그럼 무효는 아니고 위법사유다 그 말이에요. 위법사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면서 청문을 실시 아니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아닌 경우 이것도 2002년 판례네요. 자, 판례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암기하기도 어려운데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쭉 한번 정리했다가 뭐 시험장에 들어가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크게는 가끔 이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그 새로운 판례를 묻는 문제 시험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한번 강의한다는 게 정리를 해놓고 하기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생각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법 23조 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도시계획법 이거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시 청문 미실시 이것도 취소사유다. 취소. 무효는 아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에 대한 하자가 나오죠. 그다음에 경미한 하자가 하나 더 있네. 세 번째, 무효도 아니고 취소가 아닌 경미한 하자다. 경미한 하자다. 이건 뭐 법원에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경미한 하자다. 이거는 뭐 경미한 하자다 해도 되고 행정적인 예를 들면 민원 조정 회의에서 뭐를 하느냐? 민원 조정 회의에서 민원인에게 사전 회의 일정 미통지. 그러니까 민원 조정 회의라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법적인 큰 의미는 갖지 않는다. 이건 행정 절차법상 행정 절차와 행정 절차
적법상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면 하자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을 불허한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거는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개발 허가 신청 그다음에 1, 2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갖다가 신청했는데 불허가했다. 허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개발 행위를 허가해달라고 그린벨트 내에서 또 다른 데서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했다. 근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갖다가 안 거침 이게 무효냐 아니면 단순한 취소 사유냐? 무효도 취소도 아닌 사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 행위 허가 자체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사유가 이거예요. 자, 그 다음 판례. 그 다음 내용에 관한 하자. 많죠. 굉장히 많죠. 시간은 한 40. 자, 좀 얼렁얼렁 하자고. 이게 또 왜 컴퓨터가 뭐냐고. 응? 뭐 때문에 컴퓨터가 이렇게 있느냐고. 응? 글자가 이렇게 되는 거요. 아니 왜 갑작스레 컴퓨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 좀 해고요. 자, 이제 내용상 하자만 하면 이제 끝나죠, 그죠? 치유와 전환. 하자의 승계도 아니고. 내용에 관한 하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네요. 내용이 많아. 취소가 아닌 경면 하자는 했죠. 내용에 대한 하자, 무효 사유인 내용의 하자. 자, 좀 속도를 좀 내자고. 네 번째가 내용에 관한 하자. 하자는 위법한 게 하자가 어느 정도 무효. 첫 번째는 뭐예요? 무효다, 무효. 무효 사유인 내용에 관한 하자. 아까 얘기한 대로 제3자의 뭐라고? 제3자의 체납 압류 처분.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 압류 처분. 아까 했죠. 내가 지방세를 안 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제3자 친구의 오토바이를 갖다 압류 처분한다. 무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적법한 건축물.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뭐라고? 철거명령. 아니, 대문 갖다가 적법하게 잘 건설해놨어. 근데 그게 뭐 철거명령을 내린다. 신고만 하면, 대문을 설치하는 거 신고하면 그냥 수리를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예요. 근데 철거명령을 내린다. 이거는 철거명령, 대집행계고, 철거명령, 대집행계고. 철거명령,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비용징수라 그랬죠. 대집행, 실행, 비용징수라 그랬죠. 다 자체가 무효라고.
그 다음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 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부 처분인 취소 판결이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 무효이다.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아파트 하려고 주택 건설 사업, 아파트 지려고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신청을 했어. 승인 신청을 했어. 근데 승인 신청을 갖다 반려했어. 예, 시장이 반려해가지고 반려하니까 아파트 건설사에서 법원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갖고 승소를 했어. 승소를 하면 이 당시 법률에 의해서 재처분을 신청을 거부한 걸 신청한 걸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이 이 와중에 개정이 돼갖고 신법률을 적용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왜냐면 개정 법령이 아니고 구법령에 의해서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아파트 지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어요. 이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갖고 법원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그 당시 법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다시 거부를 했다.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안 해주려고 작정을 해서 그랬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설 공사하는 건설 사업자 이런 사람은 밑보이면 안 돼요. 밑보이. 그래서 이렇게 뇌물을 갖다 주나? 뇌물을 갖다 주고 옛날 공무원들. 사실은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허가권과 이 행정 행위에 대한 권한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갑의 입장이 있어요. 갑의 입장에서 안 해주면 그만이니까 안 해주면 뭐 난리 아니에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공무원이 있다. 갑의 행사를 잘해야 된다. 자, 부동산 양도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근데 양도란 건 매도 사실 없어. 큰 걸 양도 사실도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다음 무효. 행정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문헌상 처분의 요건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처분한 경우 그 하자는 명백하다. 응? 거기 보면 재개발을 하려면 지금 이제 주거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적 입법인데 옛날에 도시정 입법이죠. 도시정 입법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해석을 잘못해서 이걸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이거는 무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처분.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처분. 근데 농지 보전 부담금이 농협은 감면 대상이에요. 감면 대상인데 감면 대상에게 농지 보전 부담금을 갖다 부과했다. 무효죠, 그죠? 그다음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법령의 규정의 문헌만으로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에 관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적인 판단의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 적용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보면 주택 재개발 4업 없이 주택 재개발을 하면
이런 재개발 지역을 헐고 이제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싹 들어오시니까 여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 땅을 누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땅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려면 이걸 갖다가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한테는 용지 부담금을 내게 하고 학교를 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합원 분양분,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분은 자기가 기존 주택에 있는 분양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뭐 기존에 새로 신규를 짓는 게 아니라 조합원 분양분과 그다음에 현금 청산분은 내가 조합원 분양권 받는 거 아파트 한 채 받아. 근데 내가 땅이 더 분양받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수용당했어. 그러면 현금으로 준다고. 그럼 현금으로 주면 현금 청산분과 조합원 분양분은 이 새로운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아파트 시설과 관련이 없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이거는 면제 대상이야. 제외 대상이라 이거 제외 대상 이 부분에 대한 제외 대상인데 이걸 포함시켜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매겼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다음에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기회를 제공한 경우에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것은 무효다. 이것도 예전에 판례가 이건 시험에 날만해요. 앞으로 행정강제나 행정벌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시정명령 하라. 불법권 정보 철거하라 했는데 시정명령을 가만히 방치해야 돼 있어. 시정명령을 안 하면 시정명령을 했는데 안 하면 또 이행강제금을 계속 또 부과할 수 있어요. 이행하라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과거의 여기 뭐예요?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과거의 기간까지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기간 내에서 제기한다. 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무효다. 그 다음에 도지사의 인사교류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관할 구역 내의 시장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은 이것도 내가 적어놔야 되겠다. 장기간 뭐라고?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 시정명령 미이행 장기간 시정명령을 미이행했는데 시정명령 이행기회가 시정명령 이행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않은 것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이거는 무효라는 거지. 무효라는 거. 그다음 나오는 판례는 여러분들은 공무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를 거예요. 시도, 충북 도지사, 그다음에 충남도지사, 대전 충남도지사.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공무원이 인사교류가 가능해요. 인사교류를 하기 충북도지사하고 충남도지사하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충북에 결혼해서 사는데 저쪽 충남 아산에 이제 부인이 있어서 그쪽으로 충남도지사로 가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인사교류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고 이거 하려면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고 또 협의회를 해줘요. 협의회. 인사교류 권고가 이루어진 인사교류 협의회. 인사교류 협의회를 갖죠. 협의회.
협의회를 거쳐서 상호간에 충남도지사와 중도지사 인사규율이 협의회를 거쳐서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이걸 거치지 않고 하면 그거는 무효다 그런 말이야. 무효다. 어? 법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취소 사유에 대한 내용의 하자. 자, 내용의 하자 중에 취소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취소 사유. 이게 강의할 범위를 좀 이렇게 적당히 정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지나가요. 자, 취소 사유. 내용상 하자 중에 두 번째 취소 사유. 내용상 하자죠. 그 다음에는 보면 아직 안 껐네. 취소의 내용상 하자가 뭐냐? 첫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을 때, 법률 해석의 핵심은 다툼이 있는 경우, 법률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건 무효 사유는 아니고 취소 사유라는 거죠. 취소 사유. 그 다음에 공유 수면에 대한 무단 사용에 대해서 공유 수면 사용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해야 되는데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사용료 부과 처분을 했다는가. 변상금 공유수면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사용료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이잖아요. 이걸 서로 바꿔서 했더라도 이거는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 자,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가 하는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정의 시정명령을 행정처분하기 위해 그 대상에는 이익 제공 강요와 불이익 제공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하고 그러하지 않은 상태에는 시정명령.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했는데 대형 할인 매장이 납품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대형 할인 매장, 홈플러스 할인 매장이 어떻게 납품업자에게 뭐를 했다고? 업자에게 각종 비용 부담을 시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는데 각종 납품업자에게 각종 비용이 뭔지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했더라도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다 왔어요. 내용상 하자가 아닌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당한 징계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임금 지급, 노동위원회 임금 지급 구제 명령에서 뭐라고? 임금 구제 명령에서 임금 상당 액수를 뭐라고? 액수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특정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것은 적법하다는 거, 적법. 위법면이 적법하고. 판례를 읽어보면 위 구제 명령은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므로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는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였던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구제명령에서 지급 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를 모두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어렵죠? 자, 여러분, 내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급실성 행정법으로 꼭 시험을 합격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